혹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누군가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 라는 내용을 받으면 이거 잘못하면 정말 지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답변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법 용어들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소장, 송달. 가장 처음으로 이런 용어부터 쉽게 정리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판사님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접수한 문서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법원에 처음으로 제출한 A라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전달받은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이것을 송달이라고 하고요. 이걸 송달받은 당신은 이제 피고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답변서란 피고가 된 당신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장을 법원에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원고의 내용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박할 부분은 반박하면서 사실상 당신의 입장을 잘 담아내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 보시죠. 답변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편하게 찾으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시면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원고의 주장을 잘 요약해 주세요. 가령 원고가 빌려준 돈 1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주장했다면 먼저 이 원고 주장을 있는 그대로 요약을 해주세요. 원고가 1억 원하고 이자 1,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고 난 후 이제 순번을 매겨가면서 내가 반박해야 하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 원고가 주장하는 1억 원에 대한 반박. 두 번째,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1,000만 원에 대한 반박. 첫 번째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이 1억 원은 빌린 금액이 아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고 나는 그 물건 대금으로 1억 원을 받은 거다. 이런 반박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장한 후 내 주장에 대한 증거들, 물건 판매한 내역, 견적서, 영수증 이런 것들을 증거번호를 넣어서 붙여야 합니다. 보통 피고는 을, 제, 몇 호증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렇게 증거번호를 붙여서 그 답변서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자 1,000만 원에 대한 반박도 해볼까요? 대여를 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혹은 설령 대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이자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자를 약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고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한 후에 결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너무 부당하니까 기각해주세요.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 증거를 순서대로 넣은 후 저는 이런 증거를 냅니다. 이렇게 적으신 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으신 문서를 보면 작은 글씨로 며칠 안에 답변서를 내세요 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며칠 안에 안 보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 기간은 그저 권고사항인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첫 번째 변론기일, 그러니까 첫 재판 날짜 전에는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조차도 나가지 않는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윈! 승소 판결이 나버립니다. 사실상 당신이 원고의 말을 다 인정하는 소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답변서를 쓸 시간이 없으셨다면 재판에라도 반드시 출석하셔서 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설령 서면을 내지는 못해도 재판은 가셔야 합니다. 좀 간단한 사건이면 혼자 진행해도 되지 않나? 요즘은 이렇게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옳은 방향으로 조리 있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필요한 주장이 빠져 있거나 필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양쪽 당사자가 전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을 할 때 결국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쟁점하고 다른 방향으로 말이 흘러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나 사건이 정말 복잡해질 경우 여러분이 혼자서 감당하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법리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을 담아 전달하는 것, 바로 답변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답변서 한 장에 그 의미를 담고자 동인회는 늘 250여 명의 프로 변호사들이 항시 대기 중입니다. 동의는 된다, 안 된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문의 주신다면 늘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